체중은 2월 초에 한 92kg까지 나왔어요. 나오고 지금 현재는 한 78에서 80. 10분 정도 뛰면은 지쳐서 운동을 못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114였습니다. 밥 먹고도 약 먹고 밥 먹고 병원 시킨 대로 나이도 350. 잘 내려가면 281 특히 괄목할 만한 거는 이제 중성지방이 예. 이게 뭐 8분의 1로 똑 떨어져 버렸어요. 예. 400에서 50으로. 저분 여러분이 자주 보시던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어진입니다. 유학자풍으로 조금은 여윈 모습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제 세종대왕은 이와는 달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느니라. 나는 어려서부터 육식을 즐기고 공부에 매진하느라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도다. 그리하여 비대한 몸을 가지게 되었고 29살부터 당뇨병을 가지게 되었도다. 이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일생을 병마와 싸웠도다. 여봐라, 밖에 어이 전순이 있느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일컬어지던 세종에게 어이 전순이는 마구잡이로 약을 처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료차뇨, 바로 이 책에는 어이 전순이의 고민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순이 선생님,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병이 나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등의 방법이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식체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가을이 내려앉은 경남 거창. 조선시대 기계 높은 사대부로 이름난 초계 정원 선생은 세상에 좋은 자리를 두고 이 궁벽한 산골을 종중의 터전으로 삼았다. 물산이 풍부하지 않은 이곳 거창에서 대대로 장수를 누리며 살았다. 나도 80 넘게 살았지. 우리 어른도 80 하나에 가셨지. 모두 80 넘어서 돌아가셨어. 그 시대는 아주 장수하신 거죠. 이 집안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왔을까? 88, 90을 바라보는 14대 종부는 아직도 며느리와 옛 방식대로 음식을 만들며 집안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다. 다리 썼죠, 장을. 종부는 집안의 대표적인 건강 음식으로 집장을 소개했다. 채소와 메주가루, 쇠고기가 들어간 집장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지혜로운 음식이다. 그렇죠. 이런 양반들은 안 다시 봐서 모른대, 맛을. 저기 벗는 거 멋있. 자연과 벗하며 대대로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았던 초계 정씨 집안 사람들. 건강한 정원 종가 밥상엔 집장만 있었던 게 아니다. 자극적인 고춧가루 대신 담백한 양념으로 맛을 낸 콩나물찜. 잡숫고 새가 깨금 찌고 육류 같은 거를 해야 돼지밖에 없어. 돼지고기 그거밖에 없어. 돼지고기밖에 없어. 생선이 뭐 옳은 게 하나 있나? 짜증 간고등에다 간조기에다가 소금 듬뿍 해놓은 그런 거. 이런 야채 먹고 참 모두 기운 세를 모두 장수한 모양이다. 요거를 밥을 끓여야 돼. 지리적 여건상 수산물이 귀했던 밥상에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먹었던 홍합초. 담백, 소박한 이 음식들은 언제부터 종갓집 음식이 되었을까? 공중에서 해먹던 음식이 어떻게 돼서 이제 저희 집에서 언제부터 해먹게 됐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에서 지속적으로 대대로 이렇게 해먹고 있습니다. 왕실에서 전해졌다는 종가내림 음식은 하나같이 장수 음식으로 평가받는다. 조선왕실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제법들을 일반 사대 불가들 혹은 민가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밥상에서 유래된 선조들의 장수 음식. 그렇다면 조선의 왕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하루 5끼를 먹었던 조선 왕들은 전국 팔도에서 올라오는 제철 식재료에 조선 최고의 요리사가 솜씨를 발휘한 수라상을 받았다. 수라상 중 2끼는 정찬으로 3끼는 간식으로 분류된다.
왕이 제철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농업국가인 조선에서 현재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아는 지름길이었다. 즉 수라상이 임금의 성적표였다. 사실은 식치라는 용어가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음식이야말로 약에 앞서서 그 어떤 질병이나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에 더 강조점이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조선의 왕들은 다양한 제철 음식을 가까이 하며 병을 막고 치료했다. 또한 백성들에게도 이처럼 음식을 약보다 중히 여길 것을 강조했다. 조선시대 때 나온 식료찬요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음식이 우선이고 약이 그 다음이다. 음식으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약으로 치료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식료찬요란 어떤 책일까? 어이 전순이가 편찬한 우리나라 최고의 식이요법서 식료찬요. 식료찬요는 약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것보다 음식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철학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 속엔 당시 빈번하던 수많은 질병과 그 질병을 어떤 음식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이 잘 나와 있다. 이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체중이 아주 많이 나는 몸 덩치가 큽니다. 거기다가 대식가입니다. 또 육식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운동이라 해봤자 한 2달에 한 번씩 밤을 새워가면서 격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운동 부족에 늘 앉아서 직무에 살리고 또 틈만 나면은 앉아서 뭐 국리를 하실 거고 책을 많이 보았을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운동 부족에 의하고 과식에 의한 당뇨병이 올 수밖에 없겠죠.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실제 비만과 그로 인한 각종 합병증으로 재위 기간 내내 병마에 시달렸다고 한다. (20대) 후반부터 병을 앓았던 세종. 세종은 특히 소갈병, 즉 당뇨로 고생했으며 그로 인해 수시로 병석에 누웠다. 여기에 어이의 고민이 있다. 육식을 즐기는 세종 때문에 한약을 쓰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진 전순이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약 대신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는 묘책으로 병을 치료했다. 음식을 약과 동일시했던 조선 왕실의 음식은 대단하거나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평상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에 조리법을 정교하게 적용해 약처럼 먹었다. 식료천요에 소개된 음식은 저작거리까지 전해졌다. 조선 왕실의 음식들은 민가로 퍼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엔 귀했을 우뭇가사리를 이용한 음식이 이젠 별미가 되었다. 왕실에서 열을 내리고 감기 예방을 위해 먹었던 우무전과 왕과 백성이 같이 먹은 약이자 음식이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도 왕실 식치 음식의 재료가 되었다. 그 예가 바로 붕어다. 붕어는 조선 왕실의 대표 보양식 재료였다. 이런 붕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북부 늪에 넣고 번개 늪에도 나오고 얘 늪불짝 도시락 강에 넣거든요. 째야 되겠다. 째라. 옛 붕어찜은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담백하게 조리한다. 죽과 함께 왕의 밥상에 자주 올랐던 붕어찜엔 다양한 재료들이 어울려 보양식이 된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표고버섯, 두부를 잘 으깨어서 그렇게 소를 만들어서 붕어 안에 넣습니다. 살은 단단해. 어류와 육류, 그리고 채소가 만나 훌륭한 일품 요리가 되는 붕어찜. 튀기거나 굽지 않고 쪄냄으로써 맛과 영양소의 손실을 적게 했다. 오에 붙는데 이게. 조선의 왕들은 이 음식을 통해 원기를 회복하고 위장병을 다스렸다.